2008년 12월 11일 한 아이가 학교 가고 있었어. 집에서 학교까지 200m, 그중 190m를 무사히 걸었어. 남은 10m에서 그 아이의 인생은 끝났어. 30년 형사생활, 내가 본 가장 잔혹한 사건. 그 새끼 이름은 조두순. 받은 형량 12년. 12년이요?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했어. 그런데 법원이 한 말은 딱 5글자. 심신미약 간병. 술 마셨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돼. 그래서 오늘 은폐한 형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 이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까발린다. 왜 12년밖에 안 됐는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30년 봤으니까 이제 말할 수 있어. 조두순, 1952년생, 2008년 당시 56세, 전과 17범. 17범이요? 1983년 강간상해로 징역 3년, 출소. 1992년 강간미수로 벌금 200만 원. 1996년 폭행치사로 징역 2년 6개월, 출소. 2008년 다시 거리활보. 이게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야. 2번이나 교도소 갔다 나왔는데 왜 또 풀어줬습니까? 형 다 채웠으니까. 법에서 보면 비청산 완료야. 근데 우리가 놓친 게 있어. 이 새끼가 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 1983년부터 2008년까지 25년 동안. 전과는 쌓였는데 형량은 짧았어. 징역 3년, 벌금 200만 원, 징역 2년 6개월. 그러다 2008년 12월 10일에 목요일 아침 8시 30분 안산시 단원구 주택가 8살 여아 등교 중. 혼자였어. 부모는 출근했고 학교까지 10m 남았어. 조두순이 나타났어. 만취 상태. 혈중 알코올 농도 0.36%. 사람 죽을 수 있는 수치야. 근데 걸어 다녔어. 또렷하게. 그 상태로요? 교회 다녀야 한다. 학교 바로 옆 교회 화장실로 꽂았어. 거기서 30분 동안. 형사로서 이거 설명하기 진짜 힘들어. 근데 국민이 알아야 해. 이게 얼마나 극악무도한지 알아야 12년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이해할 수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증거 인멸하려고 아이 몸속을 망가뜨렸어. 8살 아이가 평생 인공항문 달고 살아야 돼. 얼굴도 폭행당해서 뼈골절. 9시 30분쯤 발견됐어. 의식 없는 상태로.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30년 동안 수천 건 봤어. 살인, 강도, 강간, 아동학대. 근데 이 사건은 내가 본 것 중 가장 잔혹했어. 증거 인멸하려고 8살 아이 장기를 훼손했다고. 이건 살인 시도야. 살인. 그런데 말이야, 이 사건 검거는 너무 쉬웠어. 이틀 만에 잡혔거든. 이틀요? 그렇게 빨리요? 범죄 현장 지문 채취. 조두순 지문 나왔어. 전과자 DBE에 박혀 있으니까. 12월 11일 범행, 12월 13일 검거. 증거? 지문, 혈흔, 체액, CCTV, 목격자. 조두순 아내도 진술했어. 남편이 9시쯤 피투성이로 들어오면서 사고 쳤다고 했다. 완벽한 물증이었어. 그럼 당연히 무기징역 아닙니까? 그래야지. 검찰도 그렇게 생각했어. 2009년 3월 4일 검찰 구형 무기징역.
국민들도 확신했어. 이 새끼 평생 못 나오겠구나. 근데 2009년 3월 27일 1심 선고 공판. 판사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설마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음. 형법 10조 2항. 심신미약자는 형을 감경한다. 무기징역이 7년 이상으로 감경 가능. 당시 대법원 판례상 성폭력 최대 형량 15년. 법원이 선고한 형량? 징역 12년? 심신미약이요? 술 마셨다고요? 더 가관인 게 있어. 조두순이 범행 직후 집에 가서 아내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사고 쳤다. 또렷하게 말했어. 자기가 뭘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증거야. 혈중 알코올 농도 0.36%? 그래, 높아. 근데 범행 후 집까지 걸어갔어. 아내랑 대화했어. 옷 갈아입었어. 이게 심신미약이냐? 그럼 왜 법원은 당시 판례가 그랬어. 술 마시면 자동으로 심신미약 인정. 얼마나 마셨든 뭘 했든. 이게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었어. 가해자 인권은 챙기고 피해자는 버리는. 더 열받는 게 있어. 조두순이 판결 듣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요? 형량이 너무 무겁다. 12년도 억울하다고 항소했어.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게 아니라 계산된 거야. 변호사가 가르쳐줬을 거야. 검찰이 항소 안 하면 형량 더 안 올라간다. 근데 진짜 문제는 검찰이 항소를 안 했어. 사회적 반향 없으니 괜찮다.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었어. 검찰이 항소 안 하면 뭐가 되는지 알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피고인만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형량 더 올릴 수 없어. 12년보다 줄이거나 유지만 가능. 검찰이 항소 포기한 순간 12년으로 끝난 거야. 2009년 7월 24일 항소 기각, 9월 24일 상고 기각, 징역 12년 확정. KBS 시사기획 쌈에서 방송했어. 국민이 알게 됐고 난리 났지. 청와대 청원 60만 명. 조두순 재심하라. 무기징역 선고하라. 근데 정부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안 된다고 했나요? 재심 불가능. 재심은 억울한 사람 풀어주는 제도야. 범인한테 형 더 주려고 하는 제도 아니야. 법적으로 불가능. 이미 늦었어. 그래도 국민이 움직였어. 2010년 4월 국회 통과. 일명 조두순법. 첫째, 성폭력 유기 징역 상한 15년에서 30년, 가중시 50년. 둘째,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완전 폐지. 셋째, 전자발찌 최대 30년. 넷째, 음주 심신미약 감경 제한. 이제 술 마셨다고 감경 안 돼. 60만 명이 움직여서 법이 바뀌었어. 근데 조두순은요? 소급 적용 안 돼. 이미 12년 확정됐으니까. 2020년 12월 12일 새벽 6시 46분 조두순 출소. 12년 채우고 만기 출소. 어디로 갔는지 알아? 설마 안산시. 피해자 사는 동네. 3km 거리. 말이 됩니까? 피해자가 거기 있는데. 법에는 거주지 제한이 없었어. 전자발찌만 차면 어디든 살 수 있어. 결국 피해자 가족이 이사 갔어. 가해자가 돌아오니까 피해자가 떠난 거야. 이게 말이 되냐? 아빠,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30년 봤어. 은퇴했으니까 이제 말할 수 있어. 현직일 때는 못했던 말. 이 새끼들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 첫째, 심신미약 악용 완전 차단. 술 마셨다고? 약 먹었다고? 그거 감경 사유 아니야. 가중처벌 사유야. 왜? 자기가 술 마시고 범죄 저지를 거 예견 가능했거든. 음주운전 사고 내면 가중처벌하잖아. 성범죄도 똑같이 해야 돼. 지금은 조두순법으로 제한됐지만 여전히 허점 많아. 완전히 막아야 해. 둘째, 전자발찌 7년? 평생 달아. 아동 성범죄자 재범률 알아? 출소 후 5년 내 13.4%, 10년 내 20% 넘어. 이 새끼들 안 변해. 피해자는 평생 고통받는데 가해자는 7년 후 자유? 말도 안 돼. 평생 감시해야 돼. 셋째, 거주지 제한 강화. 피해자 사는 동네 접근 금지. 학교 반경 1km 거주 금지.
지금은 전자발찌만 차면 어디든 살 수 있어. 조두순이 안산 돌아온 게 그 증거야. 피해자가 공포에 떨며 살아야 하는데 가해자는 자유롭게 산다고? 거꾸로야. 완전히. 불가능하냐고? 아니야. 2010년에 60만 명이 움직여서 법 바꿨어. 조두순한테는 소급 적용 안 됐지만 그 뒤로 수백 명의 피해자를 구했어. 법은 바뀐다. 우리가 원하면.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은퇴했으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일. 이 채널로 싸운다. 구독자 1만 명 모이면 여론이야. 10만 명 모이면 국회가 못무시해. 30년 형사가 보장해. 댓글 하나 공유 하나가 모이면 그게 법 바꾸는 칼이 돼. 조두순만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이 순간에도 제2, 제3의 조두순들이 거리 다니고 있어. 전자발찌 차고 웃으면서. 그거 알면서 가만히 있을 거야? 다음 영상은 윤창호법. 음주운전으로 죽은 청년. 30만 명이 움직여서 3개월 만에 법 바뀐 이야기. 실제로 가능하다는 증거야. 댓글로 싸워. 공유해서 퍼뜨려. 같이 박살 냅시다. 같이 싸우겠습니다. 조두순은 거리 다녀. 근데 우리도 있어. 우리가 더 많아. 구독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자. 함께면 이긴다.